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과 쥐뿔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쥐뿔과 개판 5분 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찌개와 선짓국. 그 다음에 나비와 잔나비. 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같습니다. 소라와 고동어, 난장이와 노인, 밭과 논, 마을과 동이라는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입니다. 얼굴의 어원입니다. 얼굴은 원래 얼골입니다. 얼골. 옛 발음은 얼굴의 옛 발음이 얼골로 나옵니다. 얼골은 얼의 모습입니다. 모습, 골은 꼴입니다. 꼴. 얼의 꼴이죠. 말하면 얼의 꼬라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얼의 꼴, 즉 얼의 거울입니다. 자기 얼을 비춰주는 거울, 얼거울입니다. 얼거울이 얼거울 하다가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얼거울의 준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얼이 있는 굴이 아닙니다. 얼이 있는 굴이라면은 그 굴은 콧구멍이나 또 안에 머리통, 이것이 굴이 되어야 되겠죠. 즉 얼굴은 얼이 있는 굴이 아니라 얼의 상징, 얼의 모습, 얼의 거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쥐뿔과 개판 5분 전이라는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 쥐뿔도 모르면서 까분다. 이런 쥐뿔이라는 것은 쥐뿔이, 자기의 뿌리, 제 뿌리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뿌리, 쥐뿌리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쥐뿌리가 쥐뿔이 된 것입니다. 즉 쥐뿔은 자신의 뿌리, 조상, 자기의 본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쥐에 무슨 뿔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또 참새, 참나무, 참꽃, 참나리, 참중나무 등 이 참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가죽나무는 가짜 죽나무입니다. 가짜 죽나무를 가죽나무라 합니다. 가짜 나리는 가나리입니다. 이 가나리는 개나리가 된 것이죠. 가나리가 개나리. 개나리는 가나리인데 가짜 나리 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개꿈도 개가 꾸는 꿈이 아니라 가짜 꿈, 가꿈입니다. 가짜 죽나무를 가죽나무라 그러고 가짜 나리를 가나리라 그러니까 가짜 꿈은 가꿈이죠. 이 가꿈이 또 개꿈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자식도 참자식이 아닌 가짜 자식인 가자식인데 이것이 개자식으로 변한 것이고 개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새끼인 가새끼가 개새끼로 변한 것이죠. 또 개판 5분 전이라는 개판도 개반이라는 말입니다. 개반. 열개자, 밥반자, 열개자. 이런 밥솥을 연다는 것이죠. 개반, 밥솥을 연다, 열개자, 밥반자. 밥솥을 연다, 솥뚜껑을 연다는 말이죠. 솥뚜껑을 열기 5분 전이다. 개반 5분 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개반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이 변한 것이죠. 부산 피난 시절에 피난민들에게 밥을 배식하기 전에 개반 5분 전이요 하고 외치면은 그때 그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일러서 그것이 보면 개판 5분 전이란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쥐뿔, 개새끼, 개판 이런 건 쥐와 강아지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3.1 운동 민족대표 33인들이 하나씩 둘씩 친일파로 자꾸 변절을 하자 임꺽정의 작가인 홍명희가 성북동 시무장에 만해 한용운을 찾아와서 돈을 사귀지 못하고 아니 그런 개같은 놈들이 있나 라고 흥분을 하자 만해가 마룻바닥에 앉아있다가 개도 주인은 배신하지 않는데 개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지 했습니다.
홍명희는 시무장 축담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만해의 개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찌개와 선짓국입니다. 찌개는 지게의 변음입니다. 지게가 찌개로 변한 것이죠. 지게꾼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길가에서 지게를 진 채 서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면서 먹던 음식이 찌개입니다. 지게꾼들의 음식이 찌개죠. 즉 지게꾼들이 먹던 음식이 찌개로 변한 것입니다. 선짓국도 지게꾼이 서서 간단히 요기를 하던 음식, 선지게국에서 나온 말이 선짓국이 된 것입니다. 울진의 11형 고개를 넘어 지게로 짐을 나르던 이들을 선지게꾼 혹은 선질꾼이라 했습니다. 선질꾼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를 진 채 간단히 요기를 하던 음식이 찌개와 선짓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비와 잣나비입니다. 신시들은 이 납신자를 쓰는데 이 납신의 납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납신의 납이 이게 금속의 납인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납은 바로 나비의 변음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죠. 원숭이를 잣나비라고 하는 것도 나무 위를 날아다니면서 잔재주를 잘 부린다고 해서 잔재주를 잘 부리는 납, 잣납에서 잣나비가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죠. 고양이를 나비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고양이를 몸통을 거꾸로 뉘어서 허공에 집어 던져도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똑바로 다리로 착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재주가 나비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고양이를 경상도 말로는 살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찐은 살쾡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고양이를 굉이라고도 합니다. 굉이는 고양이의 준말일 수도 있지만은 살쾡이에서 온 말로 보는 것입니다. 살쾡이의 한 종류죠. 고양이도. 또 동원고략에 의하면은 신라인이 고구려인의 독한 모습을 일러서 고양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신라인이 고구려인의 독한 모습을 낮추어서 고구려인의 고, 높을 고자, 모양 양자, 높을 고, 모양 양, 고구려의 모양이다. 고구려인의 모양이다. 그래서 고양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라와 고동어에 대한 어원입니다. 이 역시 동원고략에 소라를 고동이라 했습니다. 소라 아시죠? 바다에 사는 소라, 조개 같은 일종이죠. 고동은 높을 고자 같을 동자, 고동, 고구려인과 같은 물건이다. 고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고동이라고 그러죠. 소라는 왜냐하면 소라는 그 어미를 잡아먹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의 고륙상잔을 빗댄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라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고구려인의 냄새와 같다고 해서 고동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높을 고자 같을 동자 고기 어자, 고구려인과 같은 고기라, 고구려인과 같은 냄새나는 고기다, 이런 뜻이죠. 또 고린내도 고구려인의 냄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구려인의 냄새, 고린내가 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구려인들은 추운 지방에 살면서 목욕을 싫어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겠죠. 옛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욕을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유한 냄새가 많이 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비록 고구려인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난장이와 노인. 난장이는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강성하고 신라는 약해서, 고구려는 강성했죠. 신라는 저 귀퉁이에 붙어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힘을 쓰지 못하는 신라가 결국 삼국 통일을 한 것이죠. 고구려가 신라를 낮추고
전에는 신라가 고구려를 낮춰서 고등어, 고양이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고구려는 또 신라를 낮춰 봅니다. 신라를 낮추어서 낮어라고 신라의 라와 낮을 젖자 신라 할 때 비단 라 신라의 라와 낮다 하는 고저 할 때 낮다 라저 나저에서 난장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장이라는 어원은 신라를 낮춰왔다는 것이 신라는 낮다 하는 것이 난장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역어유해에는 난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장이가 아니고 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난장이로 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을 높다 해서 높을 고자로 쓴 겁니다. 고구려 할 때 높을고 자신들은 높다 이거죠. 그 높다라고 한 것이 높은 사람, 자기들은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 높사람, 높인, 높사람이 높인이 돼. 사람인자 높인이라는 것이 노빈이 나중에 노인이 됐습니다. 늙을 노자 사람이자. 그 높은 사람 노빈에서 노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상에서 볼 때 고구려와 신라와의 그 앙숙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어원들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살아있는 문화의 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밭과 논에 대한 어원입니다. 자,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들판이라고 그러죠. 일항을 만들어서 등분하여 그 등분한 일항대로 일항을 세워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분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등급의 등이 들판이 된 것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도 발입니다. 원래 발은 필발자입니다. 출발할 때 필발, 피어날 발. 밭은 발에서 나온 말인데 흙을 파서 일군다는 것입니다. 발굴한다 하는 그 흙을 일구어서 흙을 위로 발굴해 올린다. 흙을 파 올린다 해서 필발자의 발인데 이것이 결국은 발이 밭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 논이라고 한 것은 벼가 물에서 자라므로 물을 뜻하는 물로입니다. 물로에서 문논이 되고 문논은 물론이죠. 물이 있는 논이죠. 물론이 되고 논은 로에서 온 것입니다. 물을 뜻하는 물로라는 한자입니다. 이런 어원을 연구할 때는 이 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로에서 문론, 논이 되었다는 것이죠. 밭과 논의 어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동, 마지막으로 마을과 동에 대한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리와 촌과 동을 마을이라 합니다. 요즘은 무슨 촌이라는 말은 그냥 농촌 할 때 촌으로 쓰지 행정지명은 아니죠. 농촌의 마을을 리라 하고 도시의 마을은 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리, 촌, 동 이게 좀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 마을은 막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다. 새 을자. 막는다 이 말이죠. 초소를 말합니다. 막을 막자, 초소 막자, 새 을자라서 막을이니 막을이 이거는 리와 촌의 초소, 막을 세운 때문입니다. 초소, 건문 초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을 입구의 초소인 마을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은 인간이 원래 거주하는 것이 동굴이었으므로 동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처음에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 중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을 동천이라 했습니다. 동천. 또 같은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 동, 우물동자, 같을 동자 앞에 삼수가 붙어있는 동은, 이 동은 그 같은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했다 하는 것은, 그 한 동에는 우물을 파서, 그 공동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먹고 사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동이 되었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동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산 아래로 이주한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이라는 것은 동굴의 동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죠. 중국 광서성 복파산의 동굴 이름이 가보면 그 동굴 앞에 이름을 현판을 붙여놨습니다. 환주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동은 우리 마을 동자 동입니다. 또 첩채산의 동굴에는 동굴마다 현판이 붙어 있는데 풍동, 태극동, 벼류동천 이런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은 풍동굴, 태극동은 태극동굴 이런 말이죠. 환주동은 환주동굴이라는 말입니다. 또 호남성 천자산의 동굴에는 황룡동은 황룡동굴이죠. 또 관암산의 동굴에는 그 현판에, 동굴 앞에 현판에 관암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이라는 이름, 그 동네가 아닌데도 동굴 앞에 동네 이름인 동자를 붙여놓은 것은 우리 선조들이 옛날 동굴에서 살던 그때 동을 따서 지금도 무슨 동, 서초동, 삼성동, 개포동 이렇게 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최소 행정 단위는 촌입니다. 촌. 그리고 중국에는 동장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촌장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최소 행정 단위가 촌입니다. 동이라는 말은 우리만 쓴다는 것이죠. 동굴에서 나왔다는 그 어원의 동은 우리 민족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첩채산의 동굴이나 호남성의 동굴이나 그 동자를 붙여놓은 여러 그 동굴의 동은 우리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옛 우리 조상의 고향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자기들의 조상이 있다면 중국도 동이라는 말을 따라 써야 되는데 왜 쓰지 않을까? 우리가 그 맥을 이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호남성이나 이런 곳의 모든 그 지역이 전부 우리 선조, 조상들의 고향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을도 굴에서 나왔습니다. 굴이 모인, 굴이 동굴 아닙니까? 동굴이 굴입니다. 굴이 모인 지역인 굴이 여러 개 모이는 것이 구월이 되고 구월이 고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한 고을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굴이죠. 굴이 되는 것이죠. 또 시는 서울특별시 무슨 시 할 때 시는 원래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한자로 시자는 서울시 할 때 한자로 시의 모양은 공정거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장에 즉 장터에 내건 깃발입니다. 깃발 모양이 그게 한자로 시가 된 것이죠. 자, 마을과 동, 고을과 시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